안녕하세요.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기 보니 주로 고부 갈등이 크시던데 저처럼 시아버주버님이 그러는 집도 있나 궁금하네요. 저희는 남편과 제가 동갑이며 이제 결혼 8개월째로 접어드는 신혼입니다. 둘 다 프리랜서의 외부 공동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쪽 사무실로 회의하러 움직이는 유동적인 직업입니다. 자연히 집에 같이 있는 일이 많아요.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가사 분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집안일 분담 아니고 무조건 같이 합니다. 요리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나란히 서서 함께 합니다. 물론 일정이 달라서 혼자 먹는 거는 제외겠지만요. 집안 청소, 분리수거, 화장실 청소, 장보기 등등 그냥 다 같이 합니다. 물론 분담보다 효율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가 편하니 내가 더 힘드니 다툴 일이 없어서 좋고, 빨래 개는 법 같은 게 달라도 네가 접은 건 이렇게 내가 접은 건 저렇게 놔두고 좋아 보이는 방법은 서로 배우고요. 그렇게 집안일을 하며 수다 떠는 게 부부간의 시간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렇다 보니 대화하는 시간도 많고 사이도 좋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자기 오는 대로 화장실 청소하자. 그럼 저녁은 간단히 덮밥 콜? 마트 앞에서 대기 타면 나오셔. 이런 식으로 가사 위주가 많고 둘이서 진짜 같이 산다는 느낌이 좋고 하나하나 다 새로운 데이트예요. 남편은 3남매의 둘째라 시어머니가 밥솥에 밥을 한가득 해 놓으면 각자 냉장고에 반찬으로 차려 먹고 설거지 알아서 하는 분위기에서 커서 집안일이 익숙했고 둘이 같이 알콩달콩한 게 혼자 하는 것보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도 자동으로 전 부치면 남편도 같이 전을 부치고 설거지 나오면 둘이 같이 했고, 이건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위니까 가만히 앉아있게 하시지 않고 남자도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주의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다음 주 시어머니 생신을 저희 부부가 시가 가서 차리기로 했습니다. 딱히 시어머님 첫 생신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둘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단톡방에서는 그렇게 좋게 이야기가 됐는데 갑자기 나중에 시 아주버님으로부터 카톡이 왔더라고요. 재수씨, 내가 불안해서 이번엔 따로 말해두는 거야. 어머니 생신 때도 이번 추석처럼 땡땡이 딱 붙여서 다니고 그런 짓 하지마. 다 부모님 욕 먹이는 거야.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보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땡땡이가 속이 깊어서 하자는 대로 해주는 모양인데 부모 앞에서는 아들 노릇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매번 남편을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번 생신 지켜볼 거야, 재수씨. 이렇게 왔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한참 메시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남편 3살 때부터 다시 맞벌이를 하셔서 당시 8살이었던 시 아주버님이 적응을 못했고, 중고등 때도 밥 반찬 놔두고 컵라면을 먹고 물 먹은 컵을 쌓아두고 집안일을 하지도 않았다 하더라고요. 남편과 비밀이 없기도 하고 기가 막혀서 톡 그대로 보여줬더니 남편이 "아, 형 뭐래, 그냥 둬" 하더군요. 그냥 무시하고 답장도 안 할 생각인데 생각할수록 저한테 저렇게 말했다는 게 이해도 안 가고 기가 막힙니다. 후기. 작년에 글을 올리고 댓글만 보고 연말 바빠서 잊고 있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외주로 진행하던 행사가 엎어져서 외부로 하는 일만 하다가 문득 다시 들어와 보니 참 많이 감사하네요. 그때 설명을 좀 하자면 남편이 반응을 가볍게 한 게 마음에 걸려서 시가 가기 전날에 시 아주버님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남편은 어쨌든 우리 둘은 무조건 뭐든 같이 한다, 너 걱정할 거 없다 하더군요. 전혀 신경 쓰지 말라길래 기분은 안 좋았지만 넘어갔습니다. 재료를 바리바리 사서 시가 가서 늘어놓고 손질하고 등등 하는데 시부모님은 점심 약속이 있으셨고 오후에 오신다고 해서 집엔 저희 부부, 시 아주버님만 1시간가량을 있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시 아주버니가 남편을 부엌에서 꺼내려고 엄청나게 부르는데 그 속내가 보여서 좀 웃기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쨌든 계속 저랑 있었습니다. 막 처음엔 TV에서 뭐한다 이런 얘기 하시더만 나중에 하다하다 거리가 없으니 신문 들고 와서 이거 오타 아니냐는 소리까지 해대더군요. 남편이 교정 관련 일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다 시부모님이 오시고 남편이 계속 부르시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먼저 터지셨습니다. "이놈아, 부모 생일상 남이 차려주는데 너는 가서 도우지도 못할 망정 여기서 동생을 귀찮게 하고 앉아있냐? 너 집안일 안 하고 나도 하는 설거지, 너만 안 해도 집안일 다 해주는 여자 만날 거라고 결혼 안 하고 있어도 네 취향이니 신경 안 썼다만 왜 남의 아내한테 그러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재수씨가 얼마나 어려운 관계인데."
요리하다 말고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시아주버님은 그 나이에 씩씩거리다 뛰쳐나가기까지 하더군요. 시아주버니 나가고서 시아버지가 저보고 슬쩍 그러더라고요. 며느라, 둘째가 너 진짜 좋아하는 모양이다. 어릴 때 형이 그렇게 지어받고 부려먹어도 한마디도 안 일러바치던 애가 너 받은 카톡은 그대로 나 보내더라. 많이 속상했지.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못나서 낄 자리 안 낄 자리 구분을 못한다. 이러시더군요. 제가 시아주버님 메시지를 캡처해서 남편한테 다시 보여준 것을 시아버지한테 보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버지 정말 너무 화나는데 엄마 생일에 일라면 와이프 입장만 난처해질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고 했네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비밀이 없는 시아버님이 바로 공유하시고 시어머니 역시 벼르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소심하고 사악한 면에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생일날에는 저희끼리 밥을 잘 차려 먹었고 시아주버니가 아버지한테 절대 복종인 사람이라 앞으로는 딱히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뒤 설엔 다들 바쁘다고 밖에서 밥 한 끼 했는데 되도록 집에서 뭐 해먹는 자리 안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시아주버님 얼굴 쳐다도 안 보고요. 앞으로도 이야기할 일이 있을까 싶네요. 저희 시댁 식구들 정말 대단하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제 뚝심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모든 갈등의 시작은 남편이네요. 좋은 남편 덕에 시작이 없습니다. 와, 스트레스 받은 것보다 감동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이혼 준비 중입니다. 고부 갈등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너무 힘이 드네요. 양가 상견례 후 어머니가 아내에게 다단계 사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내가 스폰서와 만남, 화상회의 참여, 정기결제 제품 구매 등을 하며 노력하였고 처가댁에도 여러 번 제품 구매를 해주었죠. 어머니가 신혼집에 필요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다단계 제품으로 살 것을 강요하고 샤워기 필터 다른 데서 구매했다고 나무라실 때부터 다단계 때문에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대신 생일에 용돈을 주시거나 다단계 제품을 가끔 챙겨주십니다. 주위에 아내 칭찬도 많이 하면서 아내를 예뻐하셨고요. 반면 처가댁에서도 볼 때마다 저에게 용돈을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자주 만들어 주십니다. 생활비도 계속 보태주시고요. 어느 날 아내의 오빠,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형님이 다단계 제품을 많이 구매해준 것에 고맙다는 마음으로 저희 이모께서 형님에게 보험 몇 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감사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어머니가 형님에게 며느리가 다단계를 열심히 안 한다며 이야기한 후 아내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네 흉만 봤다며 이야기를 하셨죠. 형님은 동생에게 이야기를 딱히 안 하셨고요. 그간 아내가 저에게 하기 싫다는 표현을 해서 제가 어머니께 강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으나 며느리에게 계속 강요를 하시는 바람에 억지로 이것저것 해왔음에도 감사 인사하러 간 친정 오빠에게 그런 말을 한 것에 아내가 화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다단계 단톡방을 나오고 다음날 어머니 전화 한 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점점 일이 커졌어요. 저에게 전화하셨길래 왜 그런지에 대해 이유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또한 화가 나셨네요. 어머니께서 며느리 카톡을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삭제하신 후 연락을 안 받는 사태에 이르렀죠. 얼마 후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전화하라고 하셔서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단톡방을 나오거나 전화 안 받은 것에 대해 아내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러셔서 섭섭했다고 하니 어머니는 네가 무슨 노력을 했냐, 물건을 사길 바란 게 아니라 감동을 하길 바란 거다, 나는 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머님 저는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친정에 먼저 연락을 한 번 안 하는데 저는 연락도 먼저 드리고 잘 하려고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했더니 네 남편은 원래 그런 거 모르고 결혼했냐? 그래서 네 남편이 너처럼 너희 엄마 배신을 했냐? 다 너 때문에 가족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라고 하셨다네요. 통화 종료 후 아내는 저에게 시어머니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께 잘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께서 얼마 후 저에게 지나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나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안 하셨으니 추석에 찾아뵙고 싶지 않다고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얼마 후 제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어머니랑 잘 이야기해보라고 해서 어머니와 뵙고 아내가 잘 이야기하기로 하고 본가에 가기 전 아내가 어머니께 문자로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물건 안 산다고 뭐라 하셨으면서 감동을 바란 거라고 하시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댁에서는 바로 호칭 정리하셨으면서 왜 저희 엄마한테는 너희 엄마라고 하세요? 저는 그런 말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귀한 딸이니 우리 가족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로서 노력하는데 친정에는 남편이 못해도 된다는 식의 말씀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로 어머니께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아내와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식한 시어머니니까 교양 있는 시어머니 만나라고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고 어딜 감히 시어머니한테 트집을 잡느냐고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무릎도 꿇고 빌었으나 받아주지 않으셨고요. 저에게도 화를 내셨어요. 벌써 이런데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함께 하겠어. 당장 별거부터 안 하면 다 뒤집어 엎으러 갈 줄 알아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다시 아내와 집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시댁 친정과 부부가 사는 곳은 다른 지역이고요. 어머니는 얼마 후 제 친구에게 몰래 전화를 해서 우리가 정말 별거 중인지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원래는 누나도 관계 회복을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아내의 문자 때문에 화가 난 친누나도 연락이 와서 음악 사이트 그 여자 보고 내 아이디로 듣지 말라고 해. 가족도 아닌 게 어디서 편의를 취해 라고 하더군요. 근데 아내는 그 음악 사이트 앱조차 없고 혼자 오해한 거였더라고요. 그 카톡을 아내가 보고 더 화가 나서 계속 정기 구매하고 있던 다단계까지 탈퇴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알고 연락이 오셔서는 물건 계속 구매하길래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풀려가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섰어 라고 하시더군요. 누나는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가족을 무시했다고 하고 길길이 날뛰고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가족에게도 실망해 일단 아내와만 같이 잘 지내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계속 마음에 걸려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어머니와 셋이 만나 대화를 해보자고 하게 되었죠. 아내는 너를 위해 한 번 양보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거절하면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거절을 하셨네요. 무조건 가족들이랑 영 끊든지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 하라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네가 한 번만 가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나 이혼하기 싫어. 그래, 사실 후회도 없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근데 더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차로 친 사람한테 사과하러 간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해. 혹시 최종 목표가 나랑 가족들 영 끊게 하는 거 아니지? 이 부분에서 말 실수한 것은 인정합니다. 아내가 이때 저의 모습에서 본인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보여 이혼하기로 확실히 맘먹었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가족들이 계속 이혼 안 하면 저랑도 영 끊겠다고 하는데 물론 아내가 나를 위해 희생한 부분들을 다 알고 미안하고 고맙지만 어떻게 가족들 안 보고 아내와 둘이 떳떳하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집에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해시키려고 가족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1년 동안 노력해도 소용이 없으니 이제는 지쳐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네요. 어머니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가운데서 저도 너무 힘들었고 이렇게 살면 미래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 친구들도 다 제가 불쌍하다고 하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내 입장 간단히 쓸게요. 저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제가 더 심한 막말을 당했음에도 충분히 사과를 드렸지만 저는 제대로 사과 한번 못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식 이겨먹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부모가 반대하면 1년이고 몇 년이고 내 마누라는 내가 지키면서 자기 부모는 자기가 설득을 해야지 마누라한테 계속 사과하게 만드는 게 남편인가 싶어요. 결혼해서 독립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이제는 저도 포기입니다.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남편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이해를 좀 했으면 하는데 죽어도 못해서 글까지 씁니다. 이제까지 착하고 성실했던 남편의 모습 때문에 참고 산 나도 바보지만 본인이 제일 힘들다는 남편 때문에 화병나 죽을 것 같아서 화병 나기 전에 이혼을 합니다. 제가 위자료와 시어머니의 사과 요구했더니 시어머니는 너희가 이혼하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하느냐 하셨다고 하고 시누이는 위자료 우리가 왜 주냐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인 저는 결국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과호흡 때문에 어제는 구급차까지 탔었는데
그 와중에 공황장애는 정상적인 생활하면 금방 낫는다는 남편한테는 너희 가족도 다 같이 공황장애나 걸리라고 해줬습니다. 이제는 미련도 없고 하루빨리 이 악연을 끊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남편과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동안 있었던 카톡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하려고 하고 변호사 상담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변호사도 거의 이 정도 다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카톡 문자 내용까지 이혼 사유로 충분하고 소송으로 해도 무조건 이기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 끝까지 용기 잃지 않고 힘내서 싸우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다단계 빠진 사람치고 정상 못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표본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시네요. 남편분아, 아내 놔줘요. 당신은 아내 잡을 자격 단 1도 없어요. 너의 잘난 어머니와 누나를 받들며 그리 평생 혼자 살아요. 다른 여자 합병 만들지 말고. 아내분은 너무도 충분히 넘치고 남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